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드 교육센터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포스팅 차량은 요즘에 핫한 차량이죠. 기아에서 요즘 계속 핫한 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티지 NQ5입니다. 이 차량의 1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93년도 무려 28년 된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나오면서 그때 스포티지가 좀 파격적으로 이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4륜 구동이 돼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스포티지 2세대가 출시가 되면서 현대 투싼과 이제 용호 상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스포티지 자체가 이 블루, 이 계통이 색깔 자체도 굉장히 이뻤었고, 지금이야 색깔이 다양하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색깔이 흔하지는 않았었죠. 그냥 삼색, 검정, 은색, 흰색 딱 그렇게만 됐습니다. 지금은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이름도 솔직히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고 쭉 오다가 18년도쯤에 더 볼드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제 신형으로 나왔는데 18년도 그때는 K 시리즈가 굉장히 호황을 이뤘었죠. 디자인은 기아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너무 파격적으로 나오는데, 기아 자동차의 그 특징을 보면 그릴이 거의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넷하고 그릴하고 일체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비상등 쪽 보면은 약간 기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반원식으로 해서 세 줄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등은 좀 깜찍하게 딱 요 사이즈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은 개인적으로는 기아에서 나오는 휠 중에서는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신차를 입고되기 때문에 아직 비닐은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썬팅 불방만 하시고 이제 바로 오셨는데, 이쪽 루플렉 자체에도 이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페, 투싼보다는 30cm가 조금 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요렇게 요 모양식으로 해서 조금 더 긴 건데, 요즘은 차 잘 나오니까요. 오늘 작업 내용은 이제 하부 패키지입니다. 하부 작업하면서 저도 이 차 첫 차니까 밑에 보면서 탈거하고 저도 이제 소비자 눈에서 보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스포티지 NQ5 하부 탈거는 다 했습니다. 탈거는 이렇게 됐고요. 일단 탈거 부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탈거는 이렇게 다 했습니다. 방열판이 있고요. 머플러 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쪽에 보시면 이제 퓨렌스 커버 쪽입니다. 이쪽에요. 근데 이제 뒤쪽 부분은 이 콜크 재질로 들어가 있고 신슐레이트를 부착을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쪽에 보시면은 뒤쪽이죠. 이게 사이드밀 밑에 부분 여기만 되어 있고, 반대편은 또 미부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D3로 이제 작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 쪽 미션 커브 쪽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마감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사이드 패널, 요거는 이제 방열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 부품은 이 머플러 자체가 싱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매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조수석 쪽 이쪽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가 나왔고, 요거 이제 돌튀는 방지하는 스톤칩, 요거는 암쪽에, 요것도 이제 스톤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부 보시죠. 일단 자석을 제가 하부 보면서 과연 알루미늄을 얼마나 썼을까. 물론 이제 밑에 쪽에 엔진 쪽은 알루미늄입니다. 요 뼈다고 많이 보이시죠? 뭐 카니발이나 뭐 공용통으로 다 쓰는 건데, 이 위에 미션 쪽하고 잡아주는 이 브라켓, 이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해주면은 그래도 진동이 좀 덜 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뭐 너클하고 로암, 너클 쪽은 스틸입니다. 또 로암 쪽은 그 기아 뭐죠? 셀토스가 단면에서 딱 꺾었습니다. 뭐 두 개를 붙인 것도 아니고 단면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최소한도 너클이나 또 노암 쪽은 알루미늄 둘 중에 하나는 돼서 나와야 되는데 다 스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브라켓 댐퍼 마운틴인데, 보통 요 소재는 굉장히 고급 소재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알루미늄 같지만 자, 스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좀 보시면은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너클 부분도 알루미늄입니다. 없습니다. 알루미늄 쓴 데가. 아, 뒤쪽 쇼버 쪽 위에 보면은 요 라인 쪽, 이 댐버 요것만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엔진 쪽하고 그 다음에 브라켓 댐퍼, 쇼버 댐퍼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앞에 쪽에 접점 지점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브라켓하고 같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강성을 많이 좀 증대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거 신차라서 녹은 생성은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 붉은빛이 돕니다. 이 절단면, 밀링면 이런 데서 이제 녹이 생성이 되면서 브라켓 자스에 연결해주는 곳에서 이제 진동이나 소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요런 거는 뭐 간단히 뭐 알콜로 탈지하면 되고요. 쭉 보시면 용접 부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원제하고 방정 처리하고, 볼트도 이제 방정 처리를 이제 해서 드릴 겁니다. 가운데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쭉 보면 하나, 둘, 셋. 요 마운틴 볼트가 4륜구동 샤프트 나가는 이 볼팅 자리입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브라켓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손으로 이게 휠 정도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앞에 쪽, 뭐 현기차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링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뒤쪽은 또 없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동그랗게 뜬 게 랩 조인트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방청 처리한 다음에 이제 실링 처리하고 이제 폴리머를 도포할 겁니다. 이 실링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차체 강성을 좀 증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실링 처리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거롭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녹이 생성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방청 처리하고, 또 실링 모자라는 부분들 실링 처리하고, 그 다음에 폴리머 작업으로 이제 3중 작업이 들어갑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스프링 가지수는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게 좀 얇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두터웠으면 어땠을까 그랬는데, 리어 프레임 자체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좀 커지기는 했습니다. 또 스테빌라이저는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작업이 뭐 이렇게 어려운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늘상 하는 차고, 그 소나타 나오면서 이제 3세대 플랫폼으로 공용을 하고, 또 2년 됐죠. 이 3세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 넣고 빼고, 뭐 가솔린이나 뭐 하이브리드가 생기면서 뭐 자리를 이게 만들기 위해서 구조 자체가 이제 한 프레임으로 씁니다. 그래야지 뭐 다른 건 넣을 때 넣는 거지, 또 옵션 넣을 때마다 또 차를 프레임을 딴다 그러면은 뭐 금액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하부 쪽의 자체에서는 뭐 정비하기 위해서 뭐 현기차는 그래도 이제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희 쪽에서 자동차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현기차 차들이 이제 작업이 이제 수월하다고 하는데, 폴리머 도포된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이요. 이 V쪽 라인 쪽 브라켓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4륜의 샤프트가 들어가게 되면 요쪽 라인 쪽. 그 다음에 뒤쪽에 요 부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진동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조금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폴리머를 도포해서 나오는 건데, 옛날이나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하부는 뭐 기계적으로 뭐 도포를 한다고 하지만은 뭐 금액적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방열판만 여기 하나 딱 있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머플러 띄어서 말씀드렸지만 브라켓이 이쪽 하나, 양쪽에 여기 두 개, 그리고 통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쪽에 이제 볼팅을 하나 걸어줘야 되는데 이게 진동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생각에 뭐 하나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쉐보레 차는 트레이닝암 쪽에 보면은 4개로 볼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나 좀 안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꾸준합니다. 항상 2개로 갖고 잡고 있습니다. 링크 자체는 이제 4링크인데 링크가 많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차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행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뒤쪽에도 이런 부분들은 뭐 실링은 잘 처리를 했고요. 어쨌든 뭐 하부 모습은 이렇고, 그 뭐 전처리 시작하면서 또 영상 찍고 이러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합니다.
네, 스포티지 신형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뭐 하부 모습은 이렇고요. 오늘은 이제 입고해서 뭐 마스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너클이나 노후암 쪽은 이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절단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녹이 빨리 편합니다. 그래서 환원제를 좀 많이 썼고요, 신경 써서. 그 다음에 로우암 같은 경우로는 이 셀토스가 이식이고 아마 카니발이 이제 앞뒤로 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나온 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너클은 아니더라도 노후암 쪽, 요 부분 쪽은 알루미늄으로 돼서 나오는 게 좋은데, 정말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스포티지는 전혀 돈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가운데 부분 보면은 이 검정색 부분이 있는 게 녹이 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방정 처리를 해둔 겁니다. 볼트도 산화가 일어나고요. 또 이런 볼트는 마감을 했을 때 이제 용접을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녹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실링 프레임 자체에서 뒤쪽은 스포트로 뜬 부분, 그래서 방정 처리하고 실링 처리하고 이제 MS 폴리머에서 3중 작업이 들어갑니다. 실링 처리를 해놓게 되면은 서로 이제 견고해지죠.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리어 프레임 같은 경우로도 이제 볼트 다 찾아가지고 방정 처리를 하고요. 또 차를 연결해주는 고무 부싱들이요. 이런 부싱들도 다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너클 안쪽에 보시면은 이 별렌치 볼트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넥터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도 그거 제한 나머지 센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휀다 쪽, 앞에하고 뒤쪽하고 이제 재진 매트 다 작업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재진 매트는 이제 진동이나 떨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제 입고해서 지금 전처리 과정을 계속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거는,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계단도 있을 것이며, 또 물가도 지나가며 바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뭐 헬기나 다른 도구를, 기계를 이용해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계단을 올라가고 또 바위를 뭐 타고 가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하부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업 공정이 10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단계별로 지나가야지 2나 3을 뺄 수 없고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환원제 같은 거 방정 처리 실행 안 해도 그냥 뭐 코팅제 도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10년을 보고 운행을 하시고 또 그 이상 보고 또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처리 과정들을 보시고 많은 차주분들이 지방에서도 저희 업체들을 찾아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한 달에 개수가 뭐 10대, 12대 이 정도밖에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들이 잘 진행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폴리머 도파하고 다 마스킹이나 커버링 제거할 때 보시면은 왜 전처리가 그렇게 필요한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언더코팅의 꽃은 전처리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셨을 때 때가 되면 갈비집 가서 드시고 왜 횟집 가서 드십니까? 전문점이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드시는 겁니다. 물론 제품 자체가 고가기도 하고 비싸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제품의 성능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느 제품을 하든 어느 업체에서 하든 시공 방법이 어떻게 들어가든 그 뭐 차주분의 몫이죠. 하지만 언더코팅은 중요한 건 중복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처리 마무리했고요. 폴리머 도포 후에 건조 시간에 피라스카바 쪽하고 언더 사이드 패널 거기 이제 신술레이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시작할게요.
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신형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이제 휘라스카바 쪽 내쪽하고 그 언더 사이드 패널은 이 신슐레이트 D3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부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작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제가 유난히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로우암 쪽이나 너클 부분이 일반 스틸로 되어 있고 또 서프레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입니다. 또 언더코팅을 하실 때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뭐 공업사나 뭐 카센터나 뭐 이벤트로 하는데 뭐 신차 패키지 업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 프레임 밑에 여기서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통 중간 이 부분만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도 트렁크 이쪽 라인만 작업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이 하부 쪽에 작업하는 곳에 대해서 용접 부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포트로 뜬 부분 요렇게 홀린 구멍들 여기서 녹이 날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녹은 어디서 나냐? 너클, 로우암, 엣지, 밀링면, 절단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대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작업을 안 하고 여기 부분만 작업을 한다는 얘기로는 언더코팅의 목적은 녹과 부식을 방지를 하고 또 제품에 따라서 방음의 증대를 극대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한번 작업을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멀티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계속 움직이고 주행하다 보면 뭐 스테빌라이저도 움직이게 되고 차를 연결해 주는 링크 자체에서도 고무 부싱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음이 진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스포티지 같은 경우로는 이쪽 라인 쪽 요 부분이 이제 순정으로 이제 도포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제조사에서 부분 해서 나옵니다. 사이드 쪽 이렇게 보시면은 이 탄성과 유연성과 부착성이 좋습니다. 눈으로 보시기로도 두께감이 상당히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면과 두께를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 시카가드 MS 폴리머 자체로는 원가 자체도 원체 비싸지만 이 그냥 얇게 면으로 한번 훑으느냐 아니면 두께를 최대한 올려서 순정 있는 상태의 두께만큼 올려서 도포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볼 때는 단지 여기는 50만 원인데 왜 여기는 왜 70만 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꼭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제품을 선택을 하시던 어느 시공점에서 선택을 하시던 그러니까 정석적인 매뉴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재작업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신차 작업하는 게 좋지 오히려 중고차는 오히려 낫습니다. 재작업하면은 저도 그래도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차주분들도 속 상하죠. 뭐 딜러가 서비스를 해줬다. 그런 거 딜러표 서비스 받고 시켰습니까? 싸게 해줬다. 물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하부 자체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작업할 때 제대로 시공해 주셔야지만 10년 이상 바라보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차주분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소 작업이 난이도가 있더라도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한번 작업으로 끝나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 10시간 어떤 차는 뭐 이틀 3일 정도 소요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 거지 재작업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신다고 하면은 뭐 커피 한 잔 드시러 오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위 작업하러 오시거나 뭐 지인 소개로 오시거나 뭐 이러면 좋죠. 뭐 사이드 엣지 쪽 이런 부분들도 보시다시피 순정에 있는 원래 있는
타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 처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해서 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뿌리는 거는 뭐 2시간 정도면은 명령 잡고 다 도포를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3배 정도 5시간, 6시간 정도 전 처리를 허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 제조사에서 서비스 불가 판정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노랗게 나오는 게 플로즈 필름 나사에서 사용하는 이너왁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10년 방청을 보증을 하고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연휴입니다. 한 5일 정도 되는데, 보통 구정하고 추석 때 보면 추석 한가위라고 그러는데, 한가위 쪽에 음식들이 좀 많죠. 오곡백과라고 그러죠. 많은 과일들도 있고 뭐 풍성하니까 그만큼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빨리 코로나 어떻게 종식돼서 내년부터는 뭐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모두 다 어렵고 힘든데 뭐 참고 이겨내야죠. 뭐 시간이 약인데, 뭐 백신 저도 뭐 명절 끝나고 백신 나머지 2차 맞는데 힘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저도 이제 명절 때 쉬겠습니다. 쉬고 그냥 명절 끝나고 뭐 다음에 어떤 차량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또 차량 들어오면은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퍼가 되겠습니다. 자, 29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